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9개월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이 솟구친다는 분들 많은데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화를 내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나주로 갑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옛 전통 방식 그대로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향긋한 나무향에 빠져서 34년 한 길을 걸어온 소목장 추현 씨를 만나봅니다.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목가구. 이 전통 가구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와 함께 34년 외길을 걸어온 나주의 소목장 함께 만나보시죠. 나주시 다시면.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와 하나 되어가는 추현입니다. 문화재 수리까지 가능한 추현 소목장. 그런데 나무와 관련된 직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직종이 있지요.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가구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조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대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옥 건축 양식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을 대목장이라고 하고, 소목장은 그 속에 들어가는 가구 집기들을 만드는 사람은 소목장이라고 칭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라져가는 전통 가구. 추현 소목장은 전통 기법 그대로 가구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전통 가구를 접하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공고였는데 목형이라고 하는 기계의 주물을 만드는 형을 트는 걸 목형이라고 하는데, 그 목형 만드는 그 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목공예를 기능훈련 학생으로 3년 동안 실기만 했던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좋아서 시작한 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무와 부대껴 살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참종나무입니다. 이 나무 잎사귀로 부각도 하고 나물도 하는 나무인데 물에 아주 강한 나무예요. 참종나무는 우리 전통 가구의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결이 곱고 쉽게 변형되지 않아서 가구재로 최고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꺼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는 껍질이 살아있고 이 나무는 껍질이 벗어져 있고 이 나무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무가 갈라졌을 때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지고 제재를 해서 목가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구로 만들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숙성시킨 나무를 자른 뒤 또 한 번 숙성을 시키고요. 숙성이 잘 된 나무를 골라 제재를 하고 말려줍니다. 여기가 건조실인데요. 기간을 얼마를 두는 게 아니고 나무를 두어서 이 나무에 그 숨어있는 함수를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탁탁 때려서 맑은 소리가 났을 때 이 나무는 건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가 돼야지만이 뒤틀림이나 변형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같은 종의 나무라도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키고 관찰을 해야만 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연구하는 일도 소목장의 일입니다. 나무에 대한 본질, 그것을 꿰뚫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은 틀어지거나 터지거나, 이건 나무의 본성이죠. 이건 목수가 뛰어나다고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배려, 또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 또 자세, 어떤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지만이 좋은 작품하고 귀결되는 것이고. 추현 소목장의 작품 한번 볼까요? 투박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멋이 살아있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구인가요?
이 목가구는 제가 만들고 있는 전통 버선장인데요.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요. 짜맞춤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결국법들은 단순하게 하나로 엮어진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거든요. 전통 가구의 특징은 이 결구법인데요. 쉽게 말해 목재에 홈을 만들어 짜 맞추는 겁니다. 이 장부 맞춤은 벌림세기 장부 맞춤인데요. 톱을 넣어가지고 세기를 박아서 벌려버리면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가구들은 본드나 새못을 사용해서 그 구조적인 힘을 지탱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다시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전통 기법은 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벌리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악교나 이런 불에풀의 접착제의 힘을 얻어가지고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튼실한 가구가 되는 것이죠. 결구법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요. 나무의 특성, 디자인, 결합 방식에 따라 결구법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에 맞는 결구법을 선택해서 가구를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대패질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과정인 거예요? 대패질을 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패집 바닥을 평탄하게 맞춰야지 평탄하게 깎아지는 거잖아요. 제재를 한 뒤에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방방하고 매끈한 나무가 되도록 대패를 이용해 세심하게 깎아줍니다. 뭐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요? 접시라고 그러니까 접시 받침의 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패 작업을 마친 뒤에는 끈을 이용해 잠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쪽에서 대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못이요? 철못이 아니고요. 대나무 못입니다. 대나무 못이요? 네네네. 철못은 녹이 생기잖아요. 대나무 못은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패질을 하더라도 또 나중에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못을 박는 것이고 새못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서 힘을 훨씬 더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 전통 가구는 결구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불가피한 부위에만 대나무 못과 접착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작은 대나무 못 하나도 직접 깎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접착제도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소 뼈나 그다음에 소의 가죽 또 이 민어 불에는 말 그대로 불에예요. 불에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두 재료를 끓이면 접착제가 되는 것이죠. 끓이고 녹이고 섞고 접착제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통을 지키겠다는 게 추현 소목장의 신념입니다. 이 작은 가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성과 시간을 쏟으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못까지 다 박았습니다. 대못의 어떤 인장력과 악교의 접착력이 더해서 훨씬 더 강한 접착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굳으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튼튼해 보이죠? 추현 소목장을 찾아온 손님. 안방에서 장식장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만드는 방법 좀 배우러 왔습니다. 추현 소목장은 전통 가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래 써도 변하지 않고 튼튼한 전통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답니다.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쪽은 포도나무고요. 아예 지금 문양낸 것은 참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가구는 아니지만 전통 기법을 현대 가구에 접목시킵니다.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목가구. 그래서 더욱 잊혀지면 안 되겠죠. 나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의 매력은 나무가 재질이 좋으면 저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목가구를 만드는 것도 뭐 자연이 하는 것처럼의 어떤 유리한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공을 하느냐, 이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가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고, 제가 만족할 정도의 작품을 한 점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전통 가구에는 추현 소목장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와 하나 되어가는 추현 소목장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의 가구를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요. 그래서인지 가구들이 더욱 귀하고 품격 있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의 맥이 추현 장인의 손끝에서 오래오래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강원도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에서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청춘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국악을 비롯해 클래식이며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춘들의 뜨거운 음악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검사 받아야죠. 청춘은 바로 즐기고 도전하는 그런 게 바로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들이 바로 아주 푸릇푸릇한 청춘들인데요. 이 청춘들과 함께 떠나는 음악 이야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얼른 따라오세요. 음악 속에 이야기를 담고 꿈을 담아 세상에 선보이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펼쳐보면 바로 청춘이라는데요. 그들이 들려줄 청춘 선율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찾아간 곳은 강릉 명주예술마당. 여기가 만든 것 같은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살짝만 들어봐도 아름다운 사운드가 조화로운 개성 있는 연주에 귀가 솔깃한데, 아니 그런데 공연이라도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뭐 연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청춘 마이크 공연 연습하고 있어요. 청춘 마이크요? 네, 청춘 마이크 강원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서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청춘 마이크는 야외 버스킹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 예술가 한 팀당 총 5번의 버스킹 가운데 2번은 비대면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다는데요.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려 찾아간 첫 번째 뮤지션이 바로 조이아 앙상블. 네, 청춘 마이크를 통해 만나볼 첫 번째 뮤지션입니다. 조이아 앙상블 인사해 주시죠. 조이아가 청춘 마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91년생 동갑내기 친구들로 구성된 5인조 크로스오버 그룹 조이아 앙상블.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는 단짝들입니다. 이 청춘 마이크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신 건가요? 서른이 되면서 아직 이 청춘이 가기 전에 뭔가 하나는 남기고 싶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취지도 너무 좋았고 함께 하시는 청춘들 영상을 봐도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못하지? 우리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한 거 아닐까요? 아, 좋다. 네. 아니 관객분들이 이렇게 막 흥에 겨워서 막 무대로 난입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희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경우는 많아요. 아, 하다가? 저희 재간둥이를 맡고 있어서 둘이서 이제 흥을 참지 못하고 템포가 나오는데 클래식한 연주는 딱딱하고 어렵다 생각하기 쉽지만 편안하게 무대를 즐기는 모습에 관객들도 빠져들 수밖에요.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는 연주자라서 연주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모션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주를 하다 보면 솔직히 못생긴 모습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조금은 어색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관객을 만나며 느꼈던 경험을 배움으로 여기며 탄탄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바로 청춘의 또 다른 이름 아닐까요? 청춘의 정의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이끄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춘은 젊음이다. 청춘은 열정이다. 조이하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조이 앙상블이다. 저희 조이 앙상블을 한마디로 그냥 청춘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조이 앙상블의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조이 앙상블은 관객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결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계획이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형태가 조금은 달라진 무대. 음악인들은 하고 싶은 얘기도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더 많을 듯 싶은데요. 또 다른 청춘의 주인공 월드뮤직 밴드 도시입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깨가 저도 들썩들썩 거렸는데 청춘 마이크를 통해 만나볼 두 번째 뮤지션입니다.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좋습니다. 네. 월드뮤직 밴드 도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드뮤직 밴드 도시입니다. 좋아요. 이분들도 텐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도시예요, 팀 이름이. 네. 어느 CD예요? 저희는 대한민국 도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통음악 고유 식임새인 꺾는 음정 도시를 저희가 이제 팀명으로 해서 우리 전통음악의 그런 흥을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전통 악기를 바탕으로 기존 창작 국악을 넘어선 음악을 선보이는 월드뮤직 밴드 도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는 팀이죠. 도시가 연주부터 연출, 프로듀싱, 디자인까지 다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바로 이렇게 인정을. 네. 거의 저희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스튜디오 사장님이거든요. 스튜디오 사장님이시라고요? 네. 녹음 그리고 뭐 연출, 영상 사실 이 친구 중심으로 기타리스트 이준혁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끼와 연주 실력, 거기에 입담까지 요즘 시대 당당한 청춘의 자화상 아닐까요? 우리 도시에게 음악이란 뭘까요? 네, 음악은 저에게 있어서 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비슷한데요. 삶의 실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이게 맨날 지하에만 있거든요. 별명이 개포동 곰팡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맨날 이제 들어오는 일만 하다가 보니까 그나마 근데 이제 도시 같이 하는 팀원들이랑 합주하고 작업하고 하면은 살아가는 것 같아서. 팀원들과 만나 음악을 얘기하고 연주하는 날은 개포동 곰팡이 햇볕 쬐는 날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시간일까요? 월드뮤직 밴드 도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앨범을 또 낼 거예요. 이제 조만간 앨범이 또 나오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좋아요, 하트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시 앨범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청춘들의 음악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에 서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만남으로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전통음악과 문화가 궁금한 해외 관객까지 만날 수 있는 청춘 마이크. 어쩌면 더 큰 기회가 될 듯 싶네요. 이 시대 모든 청춘들 파이팅입니다.
청춘 마이크가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째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청춘 마이크가 청년 예술인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좋은 플랫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전라북도 남원으로 갑니다. 남원하면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로 혼불 문학관을 비롯해 곳곳에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데요. 소설 혼불의 자취를 찾아 남원으로 문학기행을 떠나봅니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소설 속 배경을 따라 떠나는 여행. 오직 나는 혼불을 알리야겠다. 얼마나 거기 예정이 깊었으면. 한 권의 책을 만나 인생의 꽃심이 수놓아졌다는 황영순 어머니와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수민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이 책과 관련된 분입니다. 와, 혼불.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 말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무너져가는 종가를 지키는 종부 3대의 삶을 담은 책 혼불.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떤 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저도 아이들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책 관련도 얘기도 하고 이제 작가 선생님도 관련된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저랑 뭔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상하게. 혼불 문학마을의 시작이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서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게 절길을 걷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못하니까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조그만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여기 와 계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라 또 혼불책을 또 이렇게 한 권 나와 있길래 그 읽다 보니까 서도역이 나오니까 또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더 이상 기차가 멈추지 않는 역 서도역. 하지만 누군가의 추억이 서려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여전히 사랑받는 공간인데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곳을 지켜낸 이들 가운데는 황영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저기 혼불을 배경지에 대해서 싹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오직 나는 혼불을 알려야겠다고. 혼불이 너무 소중한 거 읽다 보니까 혼불이 너무 소중해서 그걸 널리 알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거기 예정이 깊었으면 그리고 이 보통 이게 봉사 정신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며 배경이 될 법한 공간은 모두 찾아다녔다는 황영순 어머니. 혼불 책에 보면은 매한이 씨가 몇백 년 동안 대대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집은 이렇게 정같이 된 지가 5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온 시집 비슷하죠. 소설 혼불의 무대가 된 곳. 그곳에 서면 황영순 어머니는 주인공이 되기도 때론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 청한 부인이 마을을 위해 조성한 청어저수지에 도착했네요. 소설 속에서 이 청어저수지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강실이도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자살을 하려고 빠지려고 그런 데다가는 들켜가지고 그냥 붙잡혀가고. 이곳은 소설 혼불과 최명희 작가의 혼을 기리기 위해 만든 혼불 문학관인데요. 개관 초기 황영순 어머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학관에 나와 혼불의 정신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근데 여기 소살소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살 소리는 선생님께서 새벽 어스름으로 되게 그때 소살 소리가 딱 물소리를 보통 이제 물소리를 쫄쫄쫄이라든지 시냇물에 사실 이렇게 혼불이라고 저 들었을 때 한 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권인데 그걸 몇 번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몰라요. 수도 없어요. 10권 다 읽으면 다시 1권부터 다시 또 읽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읽었으니까 너무 혼불이 너무 좋아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학교가 바로 우리 옆집에 있었어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책을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90%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한테는 책 2권, 많이 읽어주면 4권 정도는 빌려주는데 저한테 10권씩 빌려줬어요. 그 선생님. 황영순 어머니의 책방도 궁금해지는데요. 뭐 종이 잘 돼 있네요.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있어. 바쁜 농사철에도 책 속에 빠져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청하지 못한다는군요. 이제 오래된 책들도 많고. 오래된 책들 많아요. 다 읽어보셨어요? 네, 어제 다 읽었죠. 왜냐하면 나는 책이 무조건 시간만 조금만 나면 책 들고 앉았으니까 이것도 다 읽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조건 좋아라고 하고 다녔어. 이런 책 읽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피곤하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고문서. 근데 이거 보세요. 사자 수학을 써놨네 이게. 사자 수학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글이 키르기스탄 글이. 그래서 러시아 그 소련 되면서 러시아 글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한자 쓰시는 것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돈은 없어도 이런 책들 많이 있으면 부자다 그런 느낌. 그 마음이 와닿고 저도 어렸을 때 책을 진짜 많이 모았거든요. 어떻게든 막 책을 사서 용돈 받으면 책을 사고 어디 갔다 오면 그랬는데 제가 다 대학교 떠났잖아요. 나중에 몇 년 뒤오니까 반절이 없어진 거예요. 동생이 막 관심 없으니까 주는 사람한테 주고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데 저는 이미 5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그 집에 이미 또 그만큼 모았어요. 근데 올 때 다 못 가져와서 그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마음의 양식을 쌓았으니 이제 배도 든든히 채울 차례죠? 처음에 저는 그 바다를 이렇게 조개캐로 갔었거든요. 조개캐로 바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음식 손맛이 그리고 남원에도 한번 갔다 온 적 있는데 이 어머님이 하시는 요리마다 다 방법이 다르세요. 와, 이거 고추도 그렇게 같이 주시네요? 네, 그쳐가지고 양념장 만들게. 소박하지만 푸짐한 농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뭐 반찬 없어서 어떻게 걱정하시더만 이 정도면 징수성찬인데 우린.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한 끼를 나누며 문학기행을 마무리해 가는데요. 그 책에 홍보에 이제 빠지고 막 사셨잖아요. 눈물 나오면 울면서 또 미흡더라고. 이 홈플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홈플을 꼭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했었나 싶어가고. 꼬박 17년, 12,000장의 원고지에 빼곡하게 채워나간 소설. 작가가 혼을 쏟아부은 책을 읽으며 시들했던 마음에 꽃심이 생겼습니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내가 그걸 첫마디가 딱 그래가지고 뭔 책이 이런 글이 있어?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소련에도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칭기즈 아이트마토프라고. 교과서에서 그분 작품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돼서 키르기스탄의 문학이 거의 99%를 차지한 키르기스탄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위대한 국민 영웅이신데 어떻게 배려미로 돌아가실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울었어요. 제가 울었더니 그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뭐 작가서 돌아가셨다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른의 나이에도 책 속의 문장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황영순 어머니. 책은 인생의 버팀목이자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뭐 책도 이제 많이 읽으셨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활동을 안 하신다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삶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난 평생 책만 갖고 이렇게 보고 살아오고 뭐 하나라도 알라고만 했지 배우려고만 했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배우는 거 그거예요.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분들이지만 또 들여다보면 이 숨은 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저도 빠져드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머니의 뭐 삶도 뭐 알 수 있었지만 저도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책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한 문장을 발견하듯 고이 간직하고 싶은 귀한 인연을 만난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책을 필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황영순 어르신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마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걷기에도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게 꺼려진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꾸준히 해도 혈관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로 통하는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혈액의 점성도가 높아지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5분가량 해주면 이 혈액의 점성도가 낮아지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제자리 걸음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